그냥 막무가내로 다 암기하고 풀어야지, 이걸로는 문학시험 정확하게,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텐데요, 절대 그런 방식으로 문학시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 시험은 결국 앞으로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던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진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진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개요는요, 문학과 비문학 두 개 영역으로 시험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와 다르게 문법은 없었습니다. 문학에서는 고전시가 시조와 현대소설 순환 2대, 그리고 현대시 프린트 작품을 바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은 어떤 영역이었냐면 설명문을 바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전체 이 두 영역이 합쳐서 선택형으로 2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출제 경향 살펴보겠습니다. 문학 파트의 출제 경향입니다. 시조가 대다수, 시조와 현대시가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요. 시조는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린트 작품까지 추가로 포함된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조라는 갈래의 특징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표현법의 특징, 표현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낯선 외부 지문을 선택지에 포함시켜서 난이도를 좀 높였는데요. 우리 수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묻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서 접근하면 답을 고를 수 있다 해서 잘 해결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내용 확인, 즉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수가 많고 범위가 좀 많았지만 저희가 학원에서 준비했던 여러 교재, 평가 문제집, 그리고 기출모의고사 등등 걸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의도에 맞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연습한 대로 우리 해결 가능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로 쉬운 문제 나와 있었습니다만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 사건의 순서를 물어봤는데 이게 교재, 그 지문 안에서의 사건 배열 순서가 아니라 실제 시간적인 사건 발생 순서를 물어본 거여서 이 두 부분 혹시 착각했다면 학생들이 좀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였다, 이런 정도 우리 문학에서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문학 영역에서는요, 사실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주 정확한 지식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비문학 부분이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한두 번 대충 훑어보고 시험 봤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항수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적절한 단어, 즉 본문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단어들이 저 빈칸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27번 내용과 일치하는 서술의 개수, 이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아는 걸 다 말하라, 너가 아는 걸 다 활용해라, 즉 사실상 선택형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답형이라든가 서술형과 버금가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을 경우, 지문 숙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경우 26, 27번 모두 까다로웠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거를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험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진중학교 3학년 시험 세 줄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쉽게 풉니다. 시험 범위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시간을 얼만큼 투자했고 또 그 투자한 시간에서 얼만큼 효율적인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학 결과적으로 선택지의 정확한 판단,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다 암기하고 풀어야지. 이걸로는 문학시험 정확하게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텐데요. 절대 그런 방식으로 문학시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 시험은 결국 앞으로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하셔야 됩니다. 다 시간 앞두고 시험 얼마 안 앞두고 외우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문학도 개념 지식 차곡차곡 잘 쌓아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좀 더 자신 있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내신의 정확성은 노력에 비례합니다. 우는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만큼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효율적이지 않은 투자는 또 지양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내가 어떤 걸 정리해야 될지 제한된 시간 안에서 효율도 높이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2학기 이제 기말고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 시험의 중요성이 이렇게 체감 느껴지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 결과 얻는 방법, 그런 경험들, 작은 성공의 경험들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학기에도 수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2학기 마지막 내신, 중학교 마지막 내신 잘 마무리해서 웃을 수 있도록 합시다.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꾸준하게 공부해서 비범한 결과 얻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